자, 위대한 사상가 하면 어떤 모습이 딱 떠오르세요? 아마 모든 걸 다 버리고 막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현자의 모습이겠죠? 근데요, 만약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금수저였다면요. 오늘 이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간단한 생각 실험 하나 해볼까요? 역사 속 위대한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 딱 한 명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어디서 살았을까? 생활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요. 아마 화려한 보석이 가득한 그런 그림은 아닐 거예요. 그쵸? 보통은 되게 겸손하고 물질적인 것에는 초연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그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한번 확인해 보죠. 아주 특별하고도 좀 뜻밖의 공통점을 가진 10명의 사상가들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금수저라는 건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냥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시작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10위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해 볼까요? 과연 누가 있을지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 첫 3명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10위부터 8위입니다. 먼저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조로아스터. 이분은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도교의 창시자 노자, 왕실의 중요한 기록을 관리하던, 그러니까 꽤 높은 직책에 있었던 분이죠. 마지막으로 서양 철학의 거두 플라톤. 이 사람도 아테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와, 벌써부터 뭔가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권력, 그리고 부. 시작부터 아주 뚜렷하네요. 자, 그럼 순위를 좀 더 올려볼까요? 이번엔 7위부터 5위입니다. 이분들은요, 배경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필가 뭉테뉴는 귀족 자귀는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영지까지 싹 다 물려받았고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공자, 이분도 사실 귀족의 후손이었고 당시 중국의 지식인 계층, 그러니까 선비 계층에 속했죠. 그리고 자이나교를 창시한 마하비라는요, 그냥 왕자였습니다. 고대 인도의 왕자. 이분들 공통점이 뭐겠어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오롯이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탐구하는 데만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자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드러나죠. 공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편안함만 생각한다. 정작 본인은 엄청난 편안함 속에서 태어났는데도 말이죠. 물질적인 안락함보다 덕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는 거?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 이제 4위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부의 스케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로 20세기의 천재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당시 유럽의 철강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록펠러나 카네기 가문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재벌가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3위. 이분 역시 종교계의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과연 배경은 어땠을까요? 바하올라 신앙의 창시자 바하올라입니다. 이분은 페르시아 왕실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장관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회의 최상류층이었던 거죠. 자, 이제 2위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부자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야말로 정점에 있던 인물입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글을 썼다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한 특권이 또 있을까요? 아니, 로마 황제보다 더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으시죠? 근데 놀랍게도 있습니다. 자, 대망의 1위 누군지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시타르타 고타마, 우리가 아는 부처입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와 호화로움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의 철학 전체가 바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보다 더한 역설이 있을까요?
그야말로 궁극의 금수저가 보여주는 엄청난 반전이죠. 자, 이렇게 쭉 보고 나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나요? 도대체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은 뭘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그러니까 엄청난 부랑 깊은 지혜 사이에 무슨 특별한 연결고리라도 있는 걸까요? 돈이 있으면 위대한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걸까요?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복잡해요. 핵심은 거예요. 돈이 지혜를 직접 사는 건 아니지만 지혜를 탐구할 기회를 산다는 거죠. 부가 있으면 결정적으로 세 가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첫째,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 둘째, 당장 내일 뭘 먹고 살지 걱정하지 않고 오롯이 생각에만 잠길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특권이라는 게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바로 그 특권 덕분에 그 위대한 메시지가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목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